인터넷도 하고 싶고 나와 지구도 지키고 싶어 책 가지고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현이는 이 책 읽으면서 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 어, 잠깐. 음, 우리는, 음. 우리는 인터넷을 더 하는지, 지구를 더 지키는지, 그래. 다현이는 어떤 의견이야? 어, 저는 인터넷을 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인터넷을 더 하고는 해야 된다는 쪽이야. 왜? 인터넷은 더 재밌는데, 지구를 지키는 것도 꽤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근데 만약 반대하는 사람들이, 야, 그러다가 지구가 망가지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 그리고 아예 인터넷도 못 하게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인터넷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니? 라고 반박한다면 다현이는 뭐라고 또 얘기할 거야? 잘 이해가 안, 그러니까 다현이는 지금 인터넷에 재미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을 좀 하고 싶다는 거잖아, 계속.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만약 지구에 문제가 생기면 다현이도 살 수도 없고 그럼 인터넷도 못 하게 되니까 지구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니야? 라고 친구가 다인이에게 반대한다면 다인이는 그 친구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다시 얘기해 줄 거냐고. 어, 지구도 지키는 게 더 좋은 일이들, 좋은 일이, 음, 좋은 일이라고요. 그럼 지구를 지키는 일이 더 좋은 일이다. 그러면 너 인터넷 하지 마. 이럴 것 같은데 그 친구는? 하면 지구가 힘들어진다잖아. 그러니까 너 인터넷 하지 마. 아니면 인터넷 조금만 해.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인이가 그래. 그러면 처음 생각을 내가 바꿔서 그럼 나도 인터넷 안 할게 라고 할 거야? 그 생각이 바뀐 거야? 아니요? 그래. 아니 지금 지구도 살리고 인터넷도 살리고 그럼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다이나? 어, 네? 자 우리가 어, 책을 읽을 때 그 책에서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알면서 읽어야 돼. 이게 중요해. 또 그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과연 진짜 맞는지 따져가면서 읽어야 돼.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이게 독서를 잘하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책, 인터넷도 하고 싶고 나와 지구도 지키고 싶어 해서 과연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 뭘 주장하고 있는지 그 주장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주장이 과연 진짜 뭐한지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자신의 입장, 이 자신의 입장은 다인의 입장, 다인의 주장은 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현이가 보기에 이 책의 저자는 무슨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 책을 왜 쓴 것 같아? 어, 음, 인터넷도 하는 게 좋은데,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 저기 저자는 주장이. 네? 이 책 네? 저, 잘 안 들려. 이 책 저자는, 이 책 작가는, 저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인터넷도 하고 싶고, 지구도 시키고 싶어 하면, 그럼 둘 다를 하면 된다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쌤하고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 이쪽을 보면, 차례, 차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일장에? 인터넷은 환경 오염을 일으켜요. 인터넷이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다시 그걸 나눠서 작은 제목으로. 생산 자체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에요. 인터넷 검색이나 이메일 발송, 스트리밍의 문제점은 어떤 것? 폐가전은 보이지 않는 독약이에요. 그럼 환경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인터넷이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주장은 두 번째는 뭐? 이 장은 개인정보 무엇이 문제일까요? 개인정보. 그래서 개인정보 정말 나만의 것일까요? 개인정보 수집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개인정보 어떻게 해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커다랗게 이 책은 인터넷의 문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어. 하나는 뭐? 무슨 문제? 환경? 환경오염에 관한 거죠. 인터넷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거. 두 번째로는 뭐? 정보? 개인정보가 인터넷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이 책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인이는 환경오염을 시키는 거 뭐가 있어? 다인이가 알고 있는 환경오염을 시키는. 이 책 말고 다인이가 알고 있기에 평상시에 환경오염을 시키는 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대표 환경이 뭐예요? 환경오염? 네. 환경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뭐 공기라던가 물이라던가 뭐 숲이라던가 이런 자연 환경, 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이걸 보고 환경이라고 하거든. 오염은 알아? 오염은 아니, 오염은 더럽히는 거. 그러니까 환경 오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마시는 물, 뭐 이런 공기 이런 거를 더럽히는 걸 보고 환경 오염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거 뭐가 있을까 다이나? 음,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는가? 사람들이 쓰레기를 막 아무 데나 갖다 버리면 땅이 오염되고 땅이 더러워지고 또 물이 더러워지지. 그 쓰레기 문제가 제일 커, 환경 오염. 또 환경 오염을 시킨 거 뭐가 있을까? 음, 자동차나 비행기가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거 혹시 알아? 네. 왜? 자동차나 비행기가 왜 환경 오염을 시켜? 어, 사고 나면, 사고 나서? 사고 나는 건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게 아니야. 사고 나는 거는 사람이 다치고 죽어서 문제인 거지. 사고 났다고 뭐 갑자기 무슨 뭐 공기가 나빠지고 뭐 물이 나빠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 자동차나 비행기가 왜 이런 물을 더럽히고 땅을 더럽히고 공기를 더럽히고 할까? 거기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요? 그렇지. 자동차나 비행기 다 연료를 태워서 휘발유나 이런 경유나 이런 연료를 태우는데 그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힘을 얻어서 자동차나 비행기가 가지만 거기에 찌꺼기라던가 아니면 충분히 타지 않은 것들이 나쁜 공기, 그걸 보고 매연이라고 그래. 매연이 나와서 공기를 막 더럽혀. 그래서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오염돼. 자, 또 뭐 때문에 환경이 오염될까? 어떤 것도 있을까 또?
숲에서 불이 나는 거야? 그렇지. 숲에서 불이 나서, 그 막 불이 막 타는 과정에서, 공기가 오염되기도 하고, 또 숲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줘? 네? 숲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줘?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도움. 어, 어, 나무가 우리, 어, 어,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도움은, 여러 가지. 그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집을 만들 수도 있고, 침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우리 옛날에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공기를 깨끗하게 해줘. 나무에서 산소를 내뿜어 가지고 공기를 좋게 해줘. 근데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숲이 불타버리면 그런 나무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지. 캐나다에도 불 많이 나지, 산에. 네.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제 환경이 오염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는 거야. 그거 말고도 소나 돼지가 환경 오염시키는 것도 알아? 음, 소나 돼지가. 소나 돼지가 불, 시키는 이유는 소나 돼지가 자라면서 우리 사람들도 방구를 끼지만 소나 돼지가 방구를 많이 낀대. 근데 소, 돼지가 끼는 방구 안에 거기에 이제 메탄이라는 가스가 들어있는데 그 가스가 또 지구를 안 좋게 만든다. 또 소나 돼지를 키우려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소나 돼지를 키우면 똥을 싸잖아. 근데 그 똥이 이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제대로 다 되지 않으면 역시 환경이 오염된다는 거야. 이렇게 소, 돼지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동차, 공장, 쓰레기, 비행기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걸 선생님도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이 책은 모두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거야. 인터넷? 인터넷도. 그리고 아이도 스마트폰 갖고 있지. 네. 그 스마트폰. 아니 이 스마트폰이 왜 환경을 도대체 오염시킨다는 거야? 이 책은 이런 스마트폰도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래서 보면 인터넷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면서 왜 오염시키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보면 인터넷이 인터넷 자체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인터넷을 하려면 지금도 보면 우리 컴퓨터가 있어야 되지. 다인이하고 쌤하고 지금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컴퓨터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어, 다인이가 있는 캐나다와 쌤이 있는 대한민국 사이에 케이블 선이라고 선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래서 그 케이블 선으로 뭐야 인터넷 정보가 오고 가고 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거 글씨 크기가 보일까? 보여?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이걸 어떻게 키우나? 이제는 좀 더 잘 보여요. 이제는 좀 보여? 네. 그 선생님 읽어줄까? 아니면 다현이가 읽을 수 있어? 내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 그래 읽어보자. 2019년 기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 어, 기기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IPTV 등은 전 세계에 대략 340억 대가 있으며 이용진은 41억 명이라고 해요. 그전 세계에 약 340억 대가 있대. 그 이용자는 41억 명이. 그러면 한 집에 보통 7, 4, 8에 30, 8대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다인의 집에도 한번 생각해봐. 다인의 집에 스마트폰이 몇 대나 있는 것 같아? 세 개요. 세 개? 엄마, 아빠 다이니까 세 개? 그다음에 네. 컴퓨터는 몇 대? 많아요. 컴퓨터도 많고, 태블릿 PC, 뭐 노트북이나 뭐 이런 거, 태블릿이나 이런 것도 있어? 저는 타블렛 있어요. 아, 그다음에 TV, 텔레비전도 있어?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디지털 기기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지털 기기가 여기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라 해서 자동차로 세계 일주를 1억 1,600만 번 할 때 배출되는 양과 맞먹는 그런 가스를 인터넷 하는 거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 4%면 100개로 나눈 것 중에 4가지가 인터넷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아까 비행기가 오고 가면서 그 가스를 많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고 했는데 그 비행기들 다 타는 것보다 우리가 인터넷 하는 것이 50% 이상이 더 많고 그다음에 인도 인구가 14억 명이 넘는데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슷할 정도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터넷을 하려면 물 소비량이 9리터짜리 생수병 2,420억 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고 샤워를 약 36억 번 할 수 있는 정도로 물을 소비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데 왜 물을 소비해? 우리가 지금 인터넷 하면서 네. 물을 써, 안 써? 알았어요. 안 쓰지. 근데 인터넷을 해도 우리가 물을 소비한다는 거야. 왜 그런지가 좀 이따 이 책에 나와. 그 다음에 여기 뭘 쓴다는 거야? 전기 소비나? 한시간에 천와트를 소비하는 난방기 8,200만 대를 24시간 내내 틀었을 때 소비되는 비용과 비슷한 만큼 우리가 인터넷 하면서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야. 자, 전기를 많이 쓰는 건 알겠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인터넷 이거 하는데 만약 전기가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전기 쓰는 건 알겠어, 선생님도. 근데 우리가 인터넷 하는 거하고 우리가 인터넷 하는데 왜 물을 많이 쓴다는 거지? 또 온실가스. 우리가 인터넷 하는데 무슨 가스를 막 내뿜어 지금? 그 자동차처럼 배기가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가스가 지금 나와 안 나와? 우리 인터넷 할 때? 아니요. 안 나오지. 근데 이 책에서는 인터넷 할 때 물도 많이 필요하고 온실가스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왜 그렇다는 건지를 이 책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정말 그것이 맞는 말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자체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데 인터넷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컴퓨터라던가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컴퓨터도 만들어야 되고 스마트폰도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마트폰을 생산할 때 이미 스마트폰이 폐기될 때까지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80%까지 만들어내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마트폰은 출시되기까지 지구 여기저기를 쉴 틈 없이 왔다 갔다 해요 돼 있어서 여기 지금 지도 보여? 네. 요게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요 1번이 지금 어딜까? 네? 요 1번이 어디야, 1번이? 캐나다요? 캐나다나 미국이야, 캐나다나 미국. 그래서 여기 보니까 1번, 설계는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어떻게 만들까?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설계를 해. 근데 설계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있대? 요 미국에 있대, 미국에서. 근데 미국에서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2번, 거기 읽어볼까, 2번? 생산에 꼭 필요한 광, 광물과 금속을 중국이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서
제, 채굴, 네? 채굴해요. 태블릿, 채굴한다는 건 캐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2번 보여? 2번? 네, 여기 2번이 2번 여기는 어디야? 앞을, 여기 2번. 지금 쌤이 마우스로 가리키는 여기 2번. 아, 여기는 거기, 남아메리카, 남미, 네? 네, 남아 남아메리카에는 어떤 나라들 있어? 네? 다현이가 알고 있는 나라,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페루나 이런 나라들 다현이 알아? 네, 응. 다현이 쿠바 같은 데는 가봤다고 하지 않았어? 네? 다현이 쿠바 가봤지? 휴가는 안 가본 것 쿠바는 같아요. 안 가본 것 같아. 이쪽 남아메리카 쪽은 어느 나라 여행 갔었어? 어, 잘 기억 안 나? 나, 응. 여기 캐나다, 네, 미국, 멕시코 그 밑에. 어, 거기는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럼 여기 2번. 여기 2번 어디야? 아프리카요? 그렇지, 여기 2번 아프리카야. 그리고 여기 2번은 여기 2번은 어, 중국이야, 중국. 중국이고. 여기 2번은 여기 2번 어딜 것 같아? 오스트레일리아 알아? 오스트레일리아? 네, 호주라고 하기도 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여기 지금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기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광물들이 필요하거든. 재료가 필요하거든. 그러한 재료는 요 2번 아프리카, 아니,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국, 그다음에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막 다 갖고 와 이런 데서. 그다음에 3번 읽어볼까? 아시아, 유럽, 미국에서 이 재료로 만든 부품을 제조해요. 그래서 아까 이런 데서 캐낸 광물을 요 3번으로 이동해서 각종 부품을 만들어. 스마트폰에 필요한 액정이라던가 회로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 3번에서도 만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 4번. 조립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공장에서 이루어져요. 이렇게 완성된 스마트폰은 전 세계에 판매돼요. 그래서 요 3번 미국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중국 같은 데서 만들어진 부품 같은 게 다시 쪽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로 옮겨져서 이곳에서 대만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 스마트폰이 조립이 돼.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다시 이제 캐나다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유럽에도 팔고 다 전 세계에 막 팔아. 그러면 이 과정에서 계속 이걸 운반해야 되지. 계속 운반해야 되니까 이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연료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만들 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어때? 말이 돼? 말이 안 돼?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안 썼을 때는 이렇게 비행기들이 많이 이걸 싣고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씀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 우리가 무슨 온실가스를 배출해? 라고 했는데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다현아 왜 인터넷을 하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 이해를 했어? 네. 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앞으, 우리의 우리의 스마트폰에는 피가 묻어 있어요. 아니 여기 우리의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스마트폰에 피가 묻어 있어? 아니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스마트폰에 피가 묻어 있다니.
요 그림, 요 그림이 뭐일 것 같아? 뭐 그림이었던 것 같아? 어, 어떤 아이가 스마트폰을 필요한 걸 지금 음, 캐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아까 말했듯이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광물이 필요해.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해. 근데 그 중에 이제 코발트라는 광물이 있대. 근데 그것들이 스마트폰 배터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광물인데, 요 코발트를 캐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망치, 삽, 이런 것만 갖고 일을 한다는 거야.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걸 캐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그 코발트에서 또 이렇게 나쁜 오염물질이 나와가지고 이 아이가 이걸 하는 과정에서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코발트 이게 비싸게 팔리니까 이런 군인들이 서로 자기가 그거를 차지하려고 막 서로 싸운다는 거야.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요 이러한 그 광물을 캐는 과정에서 이런 아이들이 죽고 사람들이 죽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에는 피가 묻어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폰을 안 썼으면 이렇게 이거를 광물을 캐다가 이 사람들이 죽을 이유가 없을 거다. 스마트폰을 안 썼으면 이 군인들이 서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스마트폰에는 피가 묻어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인정할 건지 인정하지 않을 건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나와. 어, 스마트폰 말고 또 리튬이라는 것도 필요하거든. 리튬. 리튬이라는 광물질이 필요한데 이거를 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데 필요한 건데 이거를 땅에서 캐낼 때 많은 물이 필요하대, 물이. 그래서 그 물이 근데 리튬을 캐내는데 물을 써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지을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가 이제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인터넷 검색, 이메일 발송, 스, 스트리밍의 문제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다현이가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 그러면 집에 있는 요 기기를 통해서 그게 이제 컴퓨터나 뭐 이런 걸 연결돼서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거야. 기지국으로 가고 어떤 서버에 가고 다시 이것들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것들 연결되어서 이렇게 이 사람한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요 문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기계가 필요하다는 거야. 또 여기 보면 이 노란 이 선으로 다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어 여기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파란 글씨. 데이터는 약 1만 킬로미터 정도를 이동해요. 그렇지. 지금 다이냐고 쌤도 마찬가지야. 스쌤하고 다이냐고 지금 캐나다하고 한국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근데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까 이렇게 요 많은 기계 장치를 거쳐서 다인이한테 가는 거야. 또 반대로 다인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또 많은 기계 장치를 거쳐서 선생님한테 오는 거야.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야. 그리고 다인이가 그 스마트폰 안에 막 저장이 돼 있잖아. 어떤 내용이 저장이 돼 있는데 그 저장하기 위해서 이걸 그 컴퓨터 서버라고 그러거든. 커다란 그 컴퓨터 서버가 있어서 이 서버에 우리가 그 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컴퓨터 서버를 운영하려면 역시 많은 전기가 필요해. 또 여기에서 이 컴퓨터 서버나 이런 건 좀 지나면 뜨거워져. 근데 계속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
다이나 계속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터질 수 있어요? 이제 폭발할 수 있어. 터질 수 있어. 네. 그래서 이거가 계속 뜨거워지지 않기 위해서 이걸 계속 차갑게 식혀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터넷을 하면 아까 전기를 많이 써요. 물을 많이 써요. 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요. 그래서 왜 물을 많이 쓰지? 왜 가스를 배출한다고 그러지?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서버를 계속 차갑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냉각시킨다고 그러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을 우리가 많이 하면 물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왜 인터넷을 하면 여기 온실가스가 배출돼요. 물이 소비돼요. 전기가 소비돼요. 라고 했었는데 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 왜 물이 소비되는지를 그 이유를 알겠어 이제? 아니나? 네. 음.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어, 다인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이게 이런 말이구나라고 아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제 처음 보는 내용이거나 이러면 낯설어서 한 번 읽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어. 이런 낱말들도 모르는 낱말이 많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그런 사람들의 설명을 들으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조금 이해할 수 있어.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다현이가 오늘 알았으면 다음번에는 다른 책을 읽을 때는 요 이야기를 다현이가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처음에 그 내용이 조금 어렵고 낯설고 그러더라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알게 되면 그게 쌓여서 다음번에는 아이니 혼자 힘으로도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메일 발송,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전기가 많이 소비되어 돼 있어. 전기 소비량 1메가 용량의 이메일 한 통을 보내면 60와트짜리 전구를 25분 켜놓았을 때와 같은 양의 전구가 소비돼요. 그래서 다행히는 이메일은 잘 안 쓰지. 네. 근데 이메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메일 보낼 때마다 이 등, 지금 다행이가 집에 지금 등을 켜놨는데 그 등을 25분 켜놓은 것과 마찬가지 전기가 든다는 거야. 또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메일 한 통 보낼 때마다 이산화탄소 19g이 배출된다는 거야. 19g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 이것들이 그냥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전기도 쓰고 온실가스도 배출하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전기를 많이 소비해요. 스트리밍이 뭐야? 스트리밍. 아니, 스트리밍. 까먹었, 어? 까먹었. 다현이가 동영상 보잖아. 아이돌이 뭐 춤추는 그런 동영상 보잖아.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는 거. 인터넷에서 바로 보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그래. 노래도 그냥 유튜브에서 바로 보는 거. IPTV에서 바로 보는 거를 스트리밍인데 그냥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다현이하고 쌤이 실시간으로 지금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요게 환경 오염시키고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는 거야. 그 이유가 바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메일보다 이러한 그 영상 통화 이런 것들이 20만 배나 더 많은 전기를 소비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90분 동안 만약에 1시간 반 동안 다인이가 유튜브로 뭘 봤어. 그러면 전기 오븐에다가 닭 한 마리를 구울 만큼의 전기를 소비한대.
선생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시간 동안 다현이하고 선생님하고 수업하면 닭 한 마리를 전기 오븐에 구울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전기를 쓴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전기를 쓰는 걸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쌤 얘기했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열을 많이 내뿜기 때문에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요 그림에서 이게 여기가 데이터 센터야. 데이터 센터.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 열이 많이 나니까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뭐 에어컨을 돌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현이 혹시 챗GPT 알아? 네. 챗GPT가 아주 똑똑하게 많은 것들을 알려줘서 사람들이 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챗GPT가 계산을 엄청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엄청 많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챗GPT에서 검색을 하면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챗GPT 이런 인공지능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다. 자, 그다음 여기 또 문제가 뭐? 폐가전은 보이지 않는 적약이에요. 폐가전이 뭔지 알아? 폐가전? 아니요? 이 폐가 이제는 쓰레기라는 그런 뜻이야. 폐기한다, 없앤다 이런 뜻이야. 가전은 집에서 쓰는 각종 전기 제품. 어떤 게 있어? 집에서 쓰는 전기 제품? 어, 타블렛? 태블릿도 있고 또 많잖아. 전기를 쓰는 전기 제품 많잖아, 집에서. 네. 또 뭐 있어? 스마트폰? 스마트폰도 있고 또 TV? 텔레비전도 있고 어, 냉장고, 네. 컴퓨터, 에어컨, 청소기 다 뭐가 있어야 돼? 전기를 전,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가전 제품이라고 해요. 가전 제품. 집에서 쓰는 전기를 쓰는 제품, 가전 제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너무 낡고 오래돼서 고장나서 아니면 모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이상 쓰지 않는 거. 그래서 버리려고 그러는 거를 어려운 말로 폐가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 폐가전이 보이지 않는 독약이에요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어, 전 세계 폐가전이 약 5천만 톤이나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펠탑, 다현이 에펠탑 본 적 있어? 에펠탑, 응? 에펠탑, 뭔지만. 에펠탑 알아 몰라? 에펠탑. 프랑스 파리 에펠탑. 네. 그거를 4,500개 정도 쌓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이렇게 이 폐가전이 이렇게 많이 쌓이면 아까 쓰레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구가 환경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폐가전이 생길까?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 그 이유가 뭔지 여기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너무 자주 바꾸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은 수명이 보통 2년이지만 10명 중 9명은 고장 나지 않았는데도 새 것을 사지요. 이건 잘 만들어진 광고의 영, 영향도 있어요. 최신 기술을 적용한 카메라가 달린 새로운 색상의 스마트폰 광고를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을 참기 힘들지요. 그렇지. 즉, 이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버리는 거는 어쩔 수 없어. 고장났을 때 쓸 수가 없으니까 버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사람들이 고장나지 않았는데도
이 스마트폰을 버리고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더라라니. 다행히는 어때? 지금 스마트폰 쓰고 있는 게 몇 번째 스마트폰이야? 다행이가 쓰고 있는 두 번째요. 두 번째 스마트폰. 그러면 그 전에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꾼 거야? 아니면 왜 바꾼 거야? 고장난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아, 어 너무 오래돼서요. 그렇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고장나지 않았는데도 좀 오래됐다는 이유로 또는 새 스마트폰이 디자인이 멋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이 많이 있으니까 새로운 기능을 쓰고 싶어서 옛날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폐가전, 쓰레기가 많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회사에서, 스마트폰 회사에서 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빨리 바꾸기를 원할까 아니면 천천히 바꾸지 않기를 원할까? 스마트폰 회사에서. 빨리 바꾸래요? 왜 빨리 바꿔야 될까? 스마트폰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돈을 더 벌을 수 그렇지. 있으니까.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만약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하나 사가지고 계속 쓰면 스마트폰이 안 팔려가지고 스마트폰 회사가 돈을 많이 못 벌 거 아니야. 그래서 스마트폰 회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빨리 바꾸게 할까? 그게 고민이야. 그래서 자꾸 이번 스마트폰이 더 카메라가 좋아요. 이번 스마트폰을 하면 다른 외국 사람들과도 막 말을 다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스마트폰을 사면은 뭐 인터넷 이런 뱅킹 그 금융 이런 거를 더 빨리 잘할 수 있어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자꾸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이런 전략을 계획적 진부화라고 합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계획적 진부화라는 말인데 이거 한국에서도 이 말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사실 되게 어려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요 이 중에서 아는 말 다인이가 아는 말은 뭐야? 여기서 아는 말 있지 않아? 다인이가 계획? 계획을 알지? 계획은 뭐야? 계획이 뭐야? 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획은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는 거 계획. 네. 이번 방학에 내가 뭘 하고 지낼지를 미리 뭐 한다고 그래? 계획하는 거, 미리 짜는 거. 이걸 보고 계획이라고 그래. 진부하라고 하는 거는 이 진부하다라는 말은 너무 낡았다. 너무 낡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계획적 진부하라는 거는 일부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낡은 것처럼 오래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즉 아까 다현이가 스마트폰을 옛날 스마트폰이 너무 오래돼서 바꿨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다 그 스마트폰 그런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 그러면 다현이가 그거를 낡았다고 생각할까 생각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도 다 그걸 갖고 있으면 다 똑같은 걸 쓰고 있으면 뭐래? 모르겠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현이가 지금 몇 살이야? 10살. 10살이야. 친구들이 다 10살이야. 10살인 사람만 모여 있어. 그럼 다현이가 어리다고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다 10살들만 모여 있으면 어리다는 생각이 안 들겠지. 근데 다현이가 어떤 곳에 응. 갔는데 거기에는 다 17살, 18살 언니 오빠들이 다 있고 다현이만 10살이야. 그럼 그때는 다현이는 어떻게 생각이 들까? 어리다가? 어리다는 생각이 들지. 근데 반대로 다인이가 어디 유치원에 갔더니 거기에는 다 3살, 4살짜리 꼬마들만 있어. 다인이 혼자 10살이야. 그럼 그때는 다인이는 어리다는 생각이 들까? 어, 네? 다인이가 3살, 4살 꼬마들하고 있으면 다인이가 어리다는 생각이 들까? 그때는? 아니, 그때는 오히려 다인이 보고 많이 컸다고 그러지.
어른스럽다고 그랬지. 이처럼 가인이가 10살이면 똑같아. 근데 누구랑 있냐에 따라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어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가인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도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한 6년, 5년, 6년 됐거든? 나온 지가? 근데 선생님 아내도 이런 스마트폰을 쓰고 비슷한 스마트폰을 쓴단 말이야? 그럼 쌤이 이게 오래됐다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아니, 안 해. 근데 선생님 친구를 만났더니 막 갤럭시 S25 막 요즘에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 보고 야, 너는 스마트폰이 무슨 S9, S9 그거 완전 옛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선생님 스마트폰이 되게 고물, 낡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회사에서는 이 계획적 진부화라는 거는 자꾸 새로운 모델, 새로운 스마트폰을 계속 만들어. 그러면 그 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진부하다, 낡았다, 오래됐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 새로운 프로그램. 근데 옛날 스마트폰은 업데이트가 안 되게 해. 그러니까는 새로운 앱을 내가 깔아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에서 그 앱을 깔 수 없으니까 이 스마트폰을 더 쓸 수가 없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어려운 말로 계획적 진부화라고 하는 거야. 결국은 그 스마트폰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뭐 하기 위해서? 많이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 쓰던 스마트폰, 이제는 더 이상 안 쓰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버려지게 되고 이렇게 버려지게 되니까 많은 쓰레기가 발생해서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 얘기를 지금 이 책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인터넷을 하지 말라는 거냐?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인터넷 없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지금 스마트폰 없고 인터넷 없으면 아이냐고 쌤하고 이렇게 만날 수도 없잖아. 수업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거라는 얘기. 다만 그렇다면 이 책 저자의 주장은 쓰긴 쓰지만 그래도 지구 환경이 계속 오염되면 안 되니 지구 환경을 조금 덜 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지? 수명, 음,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 수명이 다할 때까지. 수명이 다한다는 거는 이게 고장 나서 더 이상 못 쓸 때까지. 아까 그냥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래서 바꾸지 말고 새 스마트폰 나왔으니까 바꿔주세요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쓰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그래야 쓰레기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이 저자의 주장이야. 또 두 번째는 밤에는 스마트폰을 꺼요. 왜 밤에 스마트폰을 끄라고 그러는 걸까? 다행히 음, 밤에 스마트폰 끄고 자 아니면 그냥 켜놓고 자. 다행히 어때? 스마트폰 계속 켜 있지 않아? 네. 선생님도 스마트폰 사실 계속 켜 있거든? 뭐 밤이 됐다고 끄고 하지 않거든? 근데 왜 네. 스마트폰을 끄라고 그럴까? 이 저자는, 이 주장은. 스마트폰은 그냥 이렇게 놔도 배터리가 달아 안 달아? 아, 배터리가 단다는 얘기예요. 그럼 배터리가 닳으면 다시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기도 많이 쓰게 되고 또 배터리가 자꾸 이렇게 닳으면 배터리 자체가 결국 나중에는 못 쓰게 돼. 그러니까 자주 교체해야 돼. 근데 이제 끄면 배터리도 소모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더 오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는 스마트폰을 끄라고 지금
이 책에서는 제한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우리는 스마트폰을 밤에 안 끄지? 다이나 스마트폰 음, 밤에 안 끄는 이유가 뭐야? 알겠어요. 다인이가 알 것 같은데 다인이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끄고 할 수 있는데 왜 안 꺼? 불편하잖아. 일부러 네, 끄기 불편하잖아. 또 그 스마트폰에 알람 같은 거 해놨는데 꺼놓으면 알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안 끄는 거야. 또 뭐 그 다인이는 안 그러겠지만 스네임은 이렇게 밤에 잠자다가 잠깐 깨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거든. 근데 꺼 있으면 다시 켜고 이러려면 막 시간 걸리잖아. 그러니까 안 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러지 말고 스마트폰을 아예 끄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밤에는 스마트폰을 되도록 안 보는 게 더 건강에도 좋으니까 스마트폰을 아예 끄는 습관을 갖자라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이렇게 실천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밤에는 플러그를 뽑아요. 여기 컴퓨터나 이런 각종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플러그가 꽂아 있으면 전기가 흘러. 조금이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밤에 플러그를 뽑으라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왜 이런 하드에 사진을 저장해요? 외장 하드에 사진을 저장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클라우드라고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찍은 사진이 다 그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돼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 센터를 아까 유지하기 위해서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전기를 많이 쓴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거의 그 데이터 센터에다 하는 게 아니라 어, 이런 거가 따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그 외장 하드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해 놓을 수 있어. 그럼 이거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전기가 줄어든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외장 하드에 사진을 저장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에 갈, 밝기를 줄여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화면 또는 스마트폰 화면의 밝기를 좀 어둡게 하라는 거야. 왜 그럴까? 원래, 밝으면 그만큼 전기를 많이 써. 근데 좀 어둡게 하면 전기를 좀 덜 쓴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고장난 제품을 수리하거나 재활용해요. 고장났다고 그냥 버리지 말고 수리하거나 재활용해 쓰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리하는 곳에 가기도 힘들고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경우가 더 많아 사실. 그 다음에 어, 중고 제품을 이용해요. 새로운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쓰던 거를 자기가 계속 이었으면 그 제품을 더 길게 쓰니까. 다인이도 혹시 뭐 엄마 아빠 거를 물려받아 쓰거나 그래? 아니면 다인이는 새 걸 샀어? 어, 새 걸, 그렇지.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중고 제품을 안 쓰고 새 걸 사고 싶을까? 사람들은. 어, 더 좋은 그렇지. 컨디션. 그렇지. 더 신상을 사고 싶고 사람들이 기분이 더 좋으니까. 근데 이 책에서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중고 제품을 이용하래. 그다음에 어, 아껴서 인쇄해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프린터 같은 거 할 때 인쇄할 때 또 역시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인쇄를 적게 하거나 아니면 컬러보다는 흑백으로 인쇄하는 그런 습관을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리밍 영상 볼 때는 어떻게 하래? 조금만 봐요. 조금만 보라고. 아까 그 영상을 길게 볼 때 거기다 역시 많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 고지로 영상 보는 걸 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와이파이나 이렇게 유선으로 보는 것보다 이 스마트폰 5G로 그 영상을 보면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대. 그래서 5G보다는 와이파이를 이용하라는.
그 다음에 저해상도로 영상을 재생해서 영상도 이제 고화질로 보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좀 해상도를 낮춰서 보라고 되어 있고 자동 재생 기능을 해제요라고 되어 있는데 유튜브가 보고 싶은 것만 딱 골라서 봐야 되는데 자동 재생을 하려면 막 계속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면 너무 오래 보니까 자동 재생 기능을 해제해야 돼 있어. 그다음에 검색 같은 거 할 때도 가장 짧은 경로로 검색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 받은 편지함, 이메일 쓰는 경우에 받은 편지함에 편지함을 정리, 안 보는 거, 봤던 건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대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 해서 지금 이것도 깜짝 놀랐어. 카톡이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 그냥 문자 보내는 게 더 환경에는 더 좋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 어, 나온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럼 다현이는 이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어? 난 이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거. 아니면, 난 이렇게까지 하기 싫어요. 라는 거. 어때? 지금 나온 것들 중에서 다현이가 할 수 있는 거. 어, TV를 조금만 더. TV를 조금만 보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래. 그래서, 다현이가 이제 결국은, 이런 지구 환경이 정말 우리 인터넷 사회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오염되고 있나, 얼마나 심각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현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쓰는 것 때문에 지구 환경이 오염되는 게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인터넷을 써서 내가 기쁘고 내가 더 유익한 일을 많이 하면 그걸로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기 때문에 다인이는 또 그렇다면 이 책을 읽은 입장에서 다인이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할 건지는 누가 결정해야 돼? 네. 다인이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2부에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 나오는데 그 부분은 못 다루겠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는 다시 책이 어, 지퍼백 아이라는 동화책이 지퍼백 아이라는 동화책 갖고 다음 주에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울이 기다렸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지금까지 시울이 안 들어가네. 알겠습니다. 자, 다인이 저녁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